딸기 수확철을 맞은 논산의 봄. 공무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재성님도 두 손 걷어붙이고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최근엔 영 힘에 부칩니다. 불편한 증상은 또 있는데요. 지금 손은 안 부으신, 좀 부으신 거예요? 네. 좀 약간 좀 똥똥하게 올라오긴 했네. 이렇게 꽉 쥐어지기가 힘들고요. 원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좀 아침에 땡땡한 자고 나면 땡땡하게 붓고 또 잘 때쯤 되면 또 붓고. 손발이 퉁퉁 붓는 증상 때문에 마사지기까지 마련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리는 좀 어떠신 편이에요? 아까는 아직도 약간 자고 있는데 아까보다 아까는 그 좀 심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점점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좀 그 전보다는 지금 심해진 것 같죠. 점점? 네. 붓기가 최근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피곤했습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싶었지만 원인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신장 관련 질환 이제 증상이 뭔가를 모르니까 평소에 몸이 뭐 노곤하고 그 막 깔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발이 잘 붓고 그다음에 좀 가렵고 그러면 그런 증상은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걱정하던 차에 증상이 있으신 분 사례를 찾는다 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효자손을 달고 사는 경진님. 온몸이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긁었습니다. 소양증, 콩팥이 보낸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계속 긁고요. 한번 긁기 시작하면 긁으면 더 간지러워서 막 때리기도 하고 참아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긁다 보면은 피날 때까지 긁었어요. 다리를 많이 긁어서 이런 데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다. 그래서 상처가 난데 또 나고 난데 또 나고 이래가지고 원래 긁으면 이렇게 막 자국이 안 나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물집이 자꾸 잡히더라고요. 진짜 띵띵 부었었어요. 아침에? 네. 제 손가락이 반지가 안 정도로 엄청 부었었어요.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그리고 밤에 잘 때 꼭 한 번씩 소변을 보러 왔었어요. 한 4시쯤에. 새벽에? 네, 새벽 4시에. 진짜 알람처럼. 매일 밤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에 들지 못했는데요. 야간 이유는 노화로 인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콩팥 기능 이상의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소변 변하는데 좀 색이 좀 노래지는 거하고 좀 거품이 좀 있는 거하고 4~5년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당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성님은 야간요 증상에 더해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왔습니다. 만약 5분이 지난 뒤에도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콩팥 질환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피곤하다, 너무 기운이 없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다, 뭐 입맛이 없다, 자꾸 뭐 다리에 지가 난다, 뭐 변비가 생겼다, 피부가 가렵다, 뭐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콩팥병의 증상일 거다 하는데 그 증상들도 너무 애매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만으로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척추 양 옆에 위치한 두 개의 장기입니다. 콩의 모양, 팥의 모양과 비슷해서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형태입니다. 이 사구체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소변 속의 수분이나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우리 몸의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신장이
크기는 조그만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기능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아무래도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있잖아요. 노폐물을 소변에 녹여서 내보내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그 염분이나 아니면 수분 같은 것들 양을 조절해가지고 부종이 안 생기게 해주고, 아니면 뭐 탈수가 안 생기도록 예방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콩팥에 작용하는 많은 약들이 혈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재성님과 경진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콩팥의 기능을 확인하고 신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콩팥의 크기와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재성님의 콩팥에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아, 혈압이군요. 예. 아, 처음 뵙겠습니다. 글쎄요. 검사하신 거 지금 보니까요. 예. 3단계예요. 3단계 초반. 뭐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냥 놔두면은 점점 나빠져서 이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만성 콩팥병 3단계를 진단받은 재성님. 콩팥 크기의 감소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신장 기능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의미인데요. 신장이 1분 동안 깨끗하게 걸을 수 있는 혈액의 양, 즉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뉩니다. 초기인 1, 2단계까지는 진행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3단계, 그리고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4단계를 지나면 말기 신부전인 5단계가 됩니다. 말기 신부전이 되면 콩팥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퇴화하는데요. 이때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 이식 같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콩팥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을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을 뜨는 화살처럼 쭉 끝까지 갑니다. 만성 콩팥병 3기를 진단받은 재성님. 평소 생활을 관찰해봤는데요. 반찬으로 빠지지 않는 게 찌개와 젓갈. 꽤 짭짤해 보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듯 재성님도 뜨거운 국물 요리 없인 밥이 잘 안 넘어가신답니다. 뜨거운 쌀밥 위에 젓갈 올리고 김까지 싸서 드시는데요. 사실 이 식단도 건강을 위해 나름 소금을 줄이신 거랍니다. 뭐 이렇게 따로 저염 식단이나 뭐 이렇게 뭐 신경 써서 하시거나 그러지는 없어요. 않고 그냥 지금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반찬류를 전부 다 좀 약하게. 간을. 예. 염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국물 요리의 적정 염도는 1.0 이하인데 염도 1.3을 넘깁니다. 찌개와 젓갈의 염도가 비슷한 수준인데요. 무슨 약이에요, 아버님? 소리 들리네. 지금 이게 우사, 뭐 고지혈증, 고혈압. 아침마다 드시는 거예요? 네, 식후 아침에만. 하루에. 아침에만. 고혈압약 복용 4년째. 그런데 과거 10년 가까이 고혈압 치료를 미뤄오셨답니다. 고혈압 증상은 한 15년 전 그쯤 될 거래요. 한 2, 3년간은 계속 약을 처방받아 먹다가 이게 먹어도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혈압이. 그래가지고 그냥 먹어도 소용없는 거. 그때는 젊은 게 뭐 잡히겠지 해가지고 끊어버렸죠. 고혈압 치료를 미루고 오랜 기간 높은 혈압을 방치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10년 전부터 혈압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6년 동안은 그냥 보통 그렇거든요. 젊은 시절에 귀찮기도 하고 약을 매일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또 뭐 혈압에 따라서 증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그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혈압 때문에 콩팥이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는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의 모세혈관도 높은 압력을 받아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혈압이라는 게 그 혈관에 걸리는 압력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도 파이프에 압력이 높게 걸리면은 파이프가 자꾸 금이 가고 거기에 뭐가 끼고 그러다 보면 막히고 그러잖아요. 콩팥은 그 혈관 덩어리예요. 마지막에 가면은 사구체라는 게 마지막에 가면 미세한 혈관 덩어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압력이 높게 걸리면은 거의 굳어요. 온몸이 가렵고 붓는 게 고민이던 경진님. 남편과 함께 택배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바쁠 땐 주로 배달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봐서 나오는 거.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을 만큼 탕수육을 좋아하는데요. 일이 고되고 지칠수록 고지방 음식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퇴근 후 저녁 식사까지 육류 위주의 외식을 즐긴다는 건데요. 나 어제 장에서 탕수육을 먹었는데 또 맛있네요. 튀긴 음식이나 이런 네, 것들 튀긴 거 제일 좋아해요. 쿠폰이 한 300장 돼요. 네? 쿠폰이 한 300장 돼요. 자랑하는 거야 지금? 쿠폰짜리. 주로 육류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두 분 다. 네. 두 분이서 드시면은 뭐 1kg는 그냥 드신다고. 그치 1kg 둘이서 먹지. 7kg 먹죠. 원래는 2kg 먹었었고. 경진님의 콩팥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전에 사전에 검사하신 걸 좀 봤더니 살짝 이상은 좀 있긴 있어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이 나왔습니다. 만성 콩팥병 2단계. 단백뇨가 안 나온다, 조금 나온다, 많이 나온다 기준에서 많이 나온다는 쪽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단백뇨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콩팥이 나빠질 확률이 조금 있어요. 만성 콩팥병 2단계이지만 단백뇨 배출량이 많아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상태. 단백뇨라는 건 단백질 전체예요. 우리 혈액 중에는 알부민을 포함한 다양한 단백질이 녹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콩팥으로 새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콩팥에서 단백뇨가 한 10 정도 나오는 거는 다 재흡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10보다는 더 흡수할 수 있더라도 막 넘치는 거 있잖아요. 한 20, 30원 흡수했더라도 막 7, 80이 남았잖아요. 그것들은 소변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흡수할 때 굉장히 무리가 가요. 뿌옇고 거품이 보이는 소변. 단백뇨는 콩팥 이상의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콩팥이 손상되면 소변으로 다량의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구체에서 걸러진 여과액 중 필요한 단백질은 재흡수하고 다시 혈류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손상된 사구체에 다량의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사구체는 추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단백뇨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콩팥의 추가 손상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특히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우리가 섭취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사되고 나면은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남아요. 근데 단백질은 찌끄레기가 남아요.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단백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단백뇨 양이 늘어나요. 세 번째 귀하신 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부하는 명주님입니다. 평소 소식을 지향하며 건강하게 먹으려 노력 중인데요.
아버지께서도 신장이 안 좋으시니까 너도 평소에 나랑 비슷한 증상들이 있으니 한번 같이 신청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신청하셨어요. 당뇨와 고혈압 가족력이 있지만 명주님은 아직 특별한 질환 없이 40대를 맞았습니다. 딱 하나 명주님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식사만 마치면 어김없이 잠드는 식곤증.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생기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 증상입니다. 공복 혈당이 기준치를 벗어났길래 한 3년 전쯤에 그래서 많이 신경 썼어요. 밥 먹고 나면 그러니까 조금 식단에 만약에 탄수화물 먹기 전에 야채 안 먹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엄청 약간 취해 있어요. 그 위잉한달까? 식곤증을 없애보려고 식사량을 줄여도 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식후 피로와 식곤증도 콩팥과 관련이 있을까요? 명주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평소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명주님,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의지로 이게 졸음이 안 쫓아져서 계속 서서 뭘 하는데 하면서 점점 느려져요, 뭐가. 혹시 뭐 집안에 당뇨병이나 혈압 있는 분들 없어요? 친할머니는 상관없죠. 친할머니 고혈압에 당뇨셨던 거는 상관없죠. 그 조부모시니까. 관련 있죠. 한 석 달 동안 혈당을 갖다 이렇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는 그런 검사가 있거든요. 네. 당화혈색소라 그러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뇨 전 단계는 맞아요. 이게 나중에 당뇨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검사 결과 명주님은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이 높아 당뇨 전 단계로 진단됐습니다. 신장이 다 나빠져서 뭐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10분한테 물어보면은 5분이 당뇨병 때문에 나빠졌고 2분이 고혈압이에요. 확실히 당뇨 조절 안 되고 그러면은 급속도로 콩팥이 나빠져요.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질병인데요. 그래서 당뇨병은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당뇨병으로 혈액 내에 고농도의 포도당이 흐르면 각종 부산물과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혈관이 손상을 받습니다. 콩팥의 여과 기능을 하는 사구체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콩팥의 모세혈관들도 굳어서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잘 조절해주고 혈압을 잘 조절해주고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 잘 조절해주고 비만 조절 잘해주고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국물이나 찌개나 젓갈 같은 절인 음식만 좀 줄여줍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콩팥병은 원인 질환의 치료와 함께 식사요법이 중요합니다. 귀하신 몸을 위해 모인 최고의 의료진. 전문가의 콩팥병 개선 프로젝트. 당뇨 전 단계인 명주님은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콩팥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15년 차 만성 콩팥병 3기인 재성님은 나트륨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콩팥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2기인 경진님은 체중 감량과 단백질 섭취 조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만성 콩팥병에 대해 말씀을 드릴 대학교 병원 임상영양사 박청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콩팥에 대해 잘 몰라도 제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바로 소금 적게 드시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덜 알려져 있긴 한데 단백질량 조절하시는 거. 내가 만약에 당뇨가 없다. 그냥 만성 콩팥병만 있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조금 적게 드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당뇨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만성 콩팥병 환자분보다 단백질 조금 더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콩팥병 환자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자신의 체중에 0.6에서 0.8을 곱한 값만큼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단백질 양이요. 탁구공 크기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볼 만한 거 하나 먹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침에 고기 탁구공만한 크기로 하나 먹었다. 그럼 한 번이 되고요. 점심에 생선 저만한 크기로 한두 막 드셨다. 그럼 또 한 번이 되고요. 마지막 두부 저만한 크기로 6분의 1모 먹었다. 그러면은 3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드셔야 할 땐 단백질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때 손바닥만한 접시에 딱 한 토막을 단백질 8g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환자분들 극단적인 식사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 교육하고 나면요. 극단적으로 저염식 하셔서 오래 지속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칼륨 조절하신다고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안 드시고 단백질 조절한다고 아예 단백질 식품 일절 안 드시는 이런 게 있는데 다 영양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콩팥 건강 프로젝트 솔루션 11차. 콩팥병은 식사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식단 조절이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영양 전문가와 함께 출장 솔루션에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이게 제일 첫날 드신 거죠? 그런가요? 네. 국 안 드셨는데 맨날 드시다가 네. 없으니까 어떠셨어요? 얼마 했어요. 국하고 드시면 찌개도 하셨어요? 네, 다 없애버렸는데. 네. 네. 나물하고 네. 이런 것들도 다 간 줄여서 하신 거세요? 소금 예, 줄이셔서? 다 줄여가지고. 솔루션 시작 후 재성님은 점심 샌드위치까지 직접 만들어 다닐 만큼 저염식 도전에 열심히셨는데요. 조금은 이게 너무 싱겁다 싶었는데 또 입맛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할만하겠다 싶더라고요. 한 이틀 하고 보니까 이 감각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이 조금 이제 외식을 하다가 간이 조금만 세면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짠맛은 피해야 하지만 모든 미각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짠맛을 다른 맛으로 대체하는 것, 저염식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 많은 양념들 중 써도 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주 쓰시는 식재료들 제가 가져와 봤는데 소금이 많아서 덜 쓰셔야 되는 애하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쓰셔도 되는 애로 나눠보면은요. 얘는 소금이 좀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좀 많이 쓰셔도 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언제 좀 많이 드시냐면은 김치 못 드시거나 네, 대용으로 많이 쓰시면 되는데 이게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량의 소금을 조금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금을 안 넣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은 김치 대신 소금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소금은 그럼 또 천일염하고 정제염하고 네. 이제 저기 뭐라고 맛소금. 맛소금. 네. 그럼 어떤 게 천일염이 낫나요? 그냥 천일염 쓰셔도 네. 되고요. 맛소금도 무원 조금 함유된 거라서 크게는 차이 안 나요. 저염 소금은 괜찮을까요? 원래 일반적인 소금이 염화 나트륨인데요. 네. 그 나트륨 대신에 칼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염화 칼륨이 들어가가지고 좀 짠맛은 나는데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신장 환자분들 중에 칼륨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 저염 소금 드시면은 그 칼륨이 높아질 확률이 커져서 그냥 일반 소금을 제일 적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트륨이 많은 양념보다는 고춧가루, 후추, 겨자, 참기름 등의 향신료로 맛을 내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모자라는 염분은 잘 지켜요. 거의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 과량의 염분을 내보내는 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부어요. 소금이 많아지면은 물도 같이 잡히면서 몸이 붓고 또 혈압도 올라가고 소금을 많이 먹은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콩팥이 많이 나빠지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나트륨 조절에 익숙해진 재성님. 솔루션 하시고 나서 이렇게 채소 같은 거를 더 좀 신경 써서 좀 많이 드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뭐 단백질량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먹을 게 채소밖에 없어. 하루 소금 5g 미만, 한 끼 1g을 유지하느라 저울까지 마련했습니다. 양이 조금만 하니까 1.5g 정도. 짠맛이 줄어든 대신 참기름과 들깨의 고소함이 혀를 즐겁게 합니다. 나트륨도 단백질도 절제의 미덕을 갖춘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50대부터 줄곧 혈압이 높았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저염식. 귀하신 몸 솔루션을 통해 습관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밥상 위에서 찌개와 젓갈을 없애고 난 뒤 몸에 변화도 있었을까요? 부종. 부종이 좀 싹 저번보다 갔었잖아요. 그 덕에 또 지금 혈압 강화제가 지금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아, 약을 바꾸셨어요? 처방에. 마침 솔루션 기간 중 혈압약이 떨어져 진료를 받으셨다는데요.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어서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낮췄답니다. 네네. 아, 이게 이제 전에 드셨던 거? 적은 용량으로도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된다니 놀라운 변화입니다. 40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세 분 중 가장 힘든 도전 앞에 선 경진님. 침 힘들었어요. 이만큼만 먹느라고. 그죠. 경진님은 열이가 앞서 너무 적게 드셔서 문제였습니다. 콩팥 관리 중 흔히 하는 실수로 영양 불균형은 피해야 합니다. 저염식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다이어트식이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환자분들이 식사량을 막 줄이셨어요. 지금 한 1800칼로리 정도 드셔도 충분히 체중이 빠지고 그다음에 좀 포만감이 더 많이 들 텐데 지금 한 1300, 1400 정도로 많이 내려가서 드실 때 많이 배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걸 잘 끼워 넣으셔야 돼요. 경진님의 체중은 78kg. 계산하면 하루 47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합니다. 한 접시에 단백질 8g으로 계산하면 하루 5, 6접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살펴보자면요. 지저분한데. 고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우삼겹. 네. 우삼겹 드시고 네. 그리고 대패 삼겹살. 네. 또 있어요. 제가 그러면 한 회 분량이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나요? 한 회 한 덩이? 분량이요? 한 접시에 8g 단백질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정도 되는요? 한 덩이는 좀 안 될 거예요. 네. 한 덩이는 좀 안 되고 딱 타코공 크기. 정말 작은 양이죠. 단백질 단백질 반찬은 어떤 거 드세요? 두부랑 두부 드시고 닭가슴살 계란. 드시고 계란 같은 거 드시고 네. 그리고 계란 한 접시 분량 기억나세요? 하나요? 네, 하나 정도 드시고 그다음에 이런 닭가슴살 같은 거는 네. 지금 100g 정도니까 요거 하나 드시면은 한 2접시 반 정도 돼요. 40g 정도가 한 접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덩이 다 드시려면은 점심하고 아침에 단백질 많이 못 드신다. 그럴 때는 좀 드셔도 돼요. 경진님은 체중을 줄여야 해서 고지방 육류보단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육류가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적어도 위험합니다. 뭐 신장이 나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폐물을 배설을 못하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노폐물이 많이 남으니까 몸 안에 요독증이 심해질 거고, 그렇죠? 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서 이게 콩팥을 망가뜨리니까 제한을 하는데 그냥 그러다고 완전히 안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 못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육류 섭취를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몇 끼에 한 토막씩 단백질 식품을 챙깁니다.
네. 고등어 아니에요? 네, 고등어요. 냉동실에 염장된 고등어가 있어가지고 그 영양사 선생님이 염장된 생선은 쌀뜨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먹으면은 많이 괜찮다 하셔서 지금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노력도 계속됐는데요. 외식 대신 집밥을 해먹고 요리 과정에서 소금 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간을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다가는? 네. 그래서 간장, 저염 간장을 해서 그냥 간장에 물 좀 섞고 참깨 넣고 해서 찍어 먹을 거예요. 1 작은 술을 넣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물을 조금 거기다가 또 물을 섞어요? 네. 이렇게 하면 짠맛이 나요. 그래도. 조리 과정에서 양념을 더하는 것보단 식사 중 양념을 따로 찍어 먹는 편이 나트륨 양을 줄이는 방법. 과거 중국집 VIP에서 저염 도시락까지 싸가며 노력한 경진님. 2주일 동안 폭식과 외식을 일절 끊고 저염식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에 성공하셨는데요. 힘들었던 만큼 몸의 변화도 있었을까요?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첫 번째는. 그냥 식단만 바꿨는데요? 네. 축축 이렇게 좀 늘어지고 약간 몸이 무겁다 약간 그렇게 느꼈던 게 좀 가볍게 느껴지고 그리고 소변이